죄와 벌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8년간의 유용 후 발표한 대작입니다. 이성의 광기 속으로 빠져드는 자폐적 인간, 고뇌하는 청춘 라스콜니코프를 통해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살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살인을 행하는 주인공의 사상적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소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작가로서의 성숙기에 정점을 찍은 소설로 조이스, 해밍웨이, 고리키, 버지니아 울프, 토마스 만, 헨리 밀러, 로렌스와 같은 수대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죄와 벌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860년대 후반 페테르부르크 지방 소도시 출신 청년 라스콜니코프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몇 달째 관 같은 비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구상한 대로 악랄하기로 소문난 정답포 노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구상한 정답포 노인을 죽이는 살해 계획을 실천하다가 우연히 살인 장면을 목격한 노인의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까지 도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에 속한다고 믿는데 그래서 정답포 노인 알료나를 살인하면서도 그것이 고리대금업을 바라는 정의로운 행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살인 행위 후 그는 사람들과 경비병을 극적으로 피해 집에 돌아오고 이성과 관념만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불안감이 싹트며 범죄를 자기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예심 판사는 그를 의심하여 추궁하고 그는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죄의식의 중압감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던 그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고 술집에서 알게 된 술주전뱅이의 딸 쇼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살인을 통해 비범한 존재가 되려 했던 자신과는 다르게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 매춘부가 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쇼냐를 통해 몸을 팔지만 누구보다 순결한 그녀에게 자신의 살인범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쇼냐는 자수를 권하고 그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라스콜니코프의 목에 걸어줍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에 자수를 하고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이란 벌을 받습니다. 쇼냐는 시베리아까지 라스콜니코프를 따라가 옷바라지를 합니다. 그는 아무 쓸모도 없고 더럽고 애롭기만 한 일을 죽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인 거야.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현실을 보여주며 유럽의 황제라 불리우던 나폴레옹 1세와의 전쟁 이후 기적적으로 승리한 러시아가 유럽의 강대국이 되고 급격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19세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빈부격차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태폐와 문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작품 중에 소냐가 성매매 여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당일 밤에 바로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성매매 여성으로 등록하고 성매매를 한 것만 봐도 당시 러시아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21년 모스크바의 마리스키 자선병원 의사인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와 어머니 마리아 표도로브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쪽이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당시 러시아에서 의사는 중인 계급이어서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거친 성격이어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친 뒤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견습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15살에 자살 기도를 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 후 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를 졸업하지만 소심하고 예민한 도스토예프스키는 문학의 길을 택합니다. 1849년부터 공상적 사회주의의 경향을 띤 페트라 셰프스키의 편지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사형 집행이 취소되고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4년간의 감옥 생활과 4년간의 복무 이후 문학적 공백을 메꾸고자 작품 활동에 매진합니다.
심리적,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의식으로 점철된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는 그의 소설만큼이나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처녀자, 가난한 사람들에서 보이듯 그가 큰 관심을 둔 문제는 사람들 즉 인간의 속성으로서의 가난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가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페트라 세프트키 모임에 출입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극적으로 취소되어 4년을 옴스크 감옥에서 나머지 4년을 사병 신분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부대에서 보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페드라세프 특히 모임에서 한 행동은 무엇이며 8년에 걸친 유형 생활은 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이병에 시달렸습니다. 백치에 나오는 공작과 악령의 킬릴로프,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스메르자코프를 통해 묘사되는 이 병은 몹시 생생한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병은 무엇이며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